일단 뭐 앞에 말씀 주셨듯이 그 결론, 오늘의 핵심 주제는 온라인 그 세상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가, 그래서 이게 왜 사이버 내란이라고 표현하는가에 대해서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뭐 아까 한창민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이거는 그냥 단순히 온라인에서 무슨 자발적인 그 좀 극단적인 사람들이 그냥 주장하는 수준이 아니고 국가 공권력이 동원된 그 정신적 영토 침탈 행위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게 단순히 그냥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정황들을 보면 군 정보기관과 국정원이 뉴라이트 세력들하고 같이 움직여서 아까 뭐 리박스쿨 얘기도 나왔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렇게 좀먹으려고 했다. 이게 이제 한 줄로 정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넘어가 보면, 일단 인지전이라는 개념을 제가 여기 글로도 정리를 해뒀는데요.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비교적 최근에 전쟁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전쟁이라고 딱 단어를 들으면 육군, 해군, 공군을 떠올립니다. 물리적인 전쟁을 보통 떠올리는데, 이게 이제 사이버와 우주, 이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전쟁터라고 보시면 되고, 여섯 번째 최근에 전장이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인지전, 인간의 뇌를 겨냥한 작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한마디로 심리전은 간단히 얘기하면은 상대 그 적군의 그 사기를 저하시키고 우리 측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기술이었다면, 이거는 이제 뇌를 겨냥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겹치면서도 좀 다른 개념인데, 이게 이제 뇌과학이라든지 뭐 이런 각종 행동 경제학 같은 연구가 조금 더 디테일해지면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가, 이런 거를 이제 훨씬 더 자세히 분석하게 되니까 이걸 전쟁에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 개인이나 뭐 집단, 국가에도 이런 걸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표적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왜 사이버 내란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냐? 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이 인지전 관련한 책을 보고 꽂힌 거죠. 그 한마디로 군 정보기관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계엄 직후에 인지전 관련한 서적을 파기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당시에 인지전 전문가들이 국정원하고 군 정보기관에 많이 투입이 됐다라는 얘기도 나와서, 이것도 이제 그 특검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이것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고요. 결국에는 주로 윤석열과 그 주변인들이 자주 쓰는 키워드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반국가 세력, 반대한민국 세력, 이런 키워드를 아마 지겹도록 보셨을 텐데, 이게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워딩이 아닙니다. 이 뿌리를 쫓으면 결국 여기서 또 이명박이 등장을 하는데요. 정확히는 이명박 국정원, 그 원세훈 국정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때 중앙정보부, 전두환 때 안기부, 이런 데서도 계속 그런 공작을 했다고 뭐 이미 많은 내용들도 나와서 그 문제의식을 갖고는 있지만, 특히 이 온라인 공론장을 어떤 식으로 오염시켰는가, 그 시작점을 쭉 추적을 하면 이명박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명박 국정원이 나오냐? 당시에 원세훈 국정원장의 동의하에 이희천이라는 사람이 반대세의 비밀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 책 내용이 한마디로 반대한민국 세력을 되게 강조하는 건데, 평소에 계속 프레임 전쟁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앞에 뭐 단어, 뭐 수출이냐 수탈이냐 이런 것도 다 이제 저들이 작정하고 펼치는 프레임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보수 대 진보라고 하게 되면 진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좀 긍정적이니까 본인들이 불리하다. 그래서 대세 대 반대세로 나눠라. 대세는 대한민국 세력, 그리고 나머지 소위 저들이 말하는 좌파 세력을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규정해서 이들을 고립시키게끔 움직이자 라는 거를 이희천이라는 사람이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요. 당연히 이희천 개인이 한 게 아니라 당시 원세훈 국정원의 핵심 목표를 네 글자로 정리하면 좌파 척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설득하고 대화하고 이럴 대상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고요. 최근에는 체제전쟁 마스터 플랜이라는 책을 또 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전한길 씨가 또 이걸 열심히 홍보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상전의 논산훈련소 교범을 만든다. 한마디로 요즘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은 이 책을 꼭 봐야 된다. 참고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 이희천이라는 사람은 지금 뭐 주민자치에 대해서도 부정을 합니다. 그게 소위 좌파 세력들이 아까 뭐 진지전 얘기도 나왔는데, 주민센터, 그러니까 뭐 읍면동까지 다 침투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좌경화 그 국가로 만들고 있다. 여기 이제 막 간첩들이 들어온다. 뭐 대략 이런 내용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반대한민국 세력이란 말 또 누가 쓰냐면 최근에 제가 뭐 겸공이나 이런 데서도 얘기했지만 개미청년단의 천다희라는 간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젊은 청년들이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거나 뭐 이재명 당시 후보 혹은 뭐 민주당을 싫어할 수는 있죠. 하지만 반대한민국 세력이란 말은 거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말을 쓰는가 하고 또 찾아보니까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일반 미디어에 노출될 때 매일신문입니다. 천다희 서울 노원 해가지고 마치 일반 그냥 여성 청년이 한창 이때가 언제냐면 응원봉단이 거리로 나왔을 때입니다. 윤석열 탄핵을 젊은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바라고 있다라고 할 때 아니다. 젊은 여성도 윤석열 탄핵을 다 찬성하는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나왔는데 마치 이렇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미디어에 나왔지만 실제로 이 사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미청년단 간사 역할을 맡고 있고 그 전광훈 집회에서도 계속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한민국이라는 얘기를 계속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을 좀 더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양메리라는 사람하고 뭐 양준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개미청년단이라는 게 어디에 소속이 된 거냐면 열방제자교회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목사가 지금 보시는 그 양준원이라는 사람이고 이 양메리라는 사람은 그 사람의 딸입니다. 그 사람이 원래 열방제자교회 개미청년단 대표 출신이었는데 왜 이 사람들 얘기를 하냐면 이 양메리는 리박스쿨로 또 연결이 됩니다. 리박스쿨의 영어 강사를 맡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부가 그 연결이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양메리의 남편이 누구냐면 전해녹이고 전해녹의 아버지가 정광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 네트워크가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이제 음지에서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해가지고 소위 양지에서는 아닌 척 전혀 다른 별개의 조직인 것처럼 저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것도 이제 오늘 시간상 당연히 이제 빙산의 일각만 보여드리는 건데 이거 말고도 사실 뭐 자유일보 같은 데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해녹하고 양메리가 결혼을 했을 때 신혼여행의 경비까지 챙겨준 사람이 그 유명한 애니첸입니다. 소위 미국 극우랑 또 연결이 돼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유튜버들을 지원해주고 소위 그 K시팩으로 알려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국내에서만 무슨 뭐 자연 발생적으로 벌어져서 이런 일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아니고 미국 극우 세력 그리고 이따가도 말씀드릴 일본 극우 그래서 뉴라이트 이게 다 하나의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희천 씨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은 또 자유마을의 총재입니다. 자유마을은 다들 아시다시피 정광훈이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고 그 정광훈의 딸 같은 경우에는 자유일보의 발행인을 맡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언론의 형태를 띄우고 있는데 여기에서 뭐 아까 말씀드린 개미청년단 그리고 뭐 MG 우파 청년 결사대 뭐 이런 식으로 막 끌어모아서 여기에 이제 신남성연대라는 그런 유튜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300만 애국 시민이 또 윤석열을 지켰다. 이렇게 홍보를 하면 처음에는 이게 먹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어느 시점에 먹히냐면 언론에서 뭐 반탄 vs 찬탄 뭐 그래서 뭐 몇만 대 몇만이 모였다. 뭐 충돌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화되면서 이들의 얘기가 야금야금 양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그동안은 뭐 한 줌이다. 혹은 뭐 굳이 저런 거 먹이 주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다면 그게 이제 실패한 이유를 제가 사이버 내란이라는 책에다가 담게 된 거고요. 최근에는 또 미주 한인 포럼이 열렸는데 여기에 뭐 황교안 오늘 뭐 체포가 됐던데 그리고 전한길 이희천 뭐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연결이 돼 있고요. 그리고 한미일보의 허겸이라는 사람이 또 이런 그 내용을 기사로 확산을 시킵니다. 이 허겸이라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그 스카이데일리 중국인 간첩 99명 얘기했던 거 다들 기억하실 텐데 그거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카이데일리가 그것 때문에 망했는데 그 사람은 스카이데일리에서 퇴사하고 지금 한미일보를 만들어서 이 한미일보의 그 의미도 다들 아실 거예요. 한미 이걸 또 강조하는 건데 거기서 그대로 저렇게 똑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저들은 이 소위 간판을 바꿔치기 해가지고 저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을 요 사례만 보더라도 알 수 있고요. 이거 말고도 사실 스카이데일리와 국정원의 관계는 굉장히 많이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과거 MB 정부 때부터 이어졌던 그런 여론 공작 이게 댓글 공작이라 그러면 막 그냥 댓글만 달고 다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우리 정신적 영토를 침탈하려 하는 그런 행위들을 벌였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특히 신천지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2003년 대예비 문건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뭐 두 번째 있는 사진이 인터넷에서 활동을 할 때 아이디를 너무 종교적인 게 티나지 않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몇 가지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무려 20년 전에도 저렇게 지침을 내립니다. 그리고 오른쪽 세 번째 사진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노사모를 능가하는 온오프라인 조직으로 극대화해라. 그래서 젊은 신천지 신도들을 동원해서 당시 한나라당의 서청원 대표를 지원하라는 내용이 저렇게 담겨 있는 거고요. 그 여기서 보면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노사모를 그렇게 그 겉으로는 욕을 많이 했었죠. 뭐 팬덤 정치, 뭐 노빠 해가지고 엄청 욕했는데 물밑에서는 요거 이제 부러워하니까 이걸 자발적인 자신들의 뭐 가치와 비전으로는 설득 못하고 사이비 종교를 동원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요즘 버전으로 끌어오면은 뭐 개딸이라고 욕하고 팬덤 정치라고 욕하면서 뒤에서는 이제 백골단을 만들려고 했던 게 거의 그 패턴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사이버 전사라는 걸 양성하기 시작한 게 요 글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2003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노무현 정부가 딱 등장하고 나서 우리의 패배 원인을 분석해 보니 인터넷을 그동안 너무 몰랐다 해서 당시에 사이버 전사 양성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뭐 사이버 전사 양성에서 당시 뭐 참여정부 시절에 뭐 4대 그 개혁 법안을 뭐 4대 악법이다. 그때부터 이제 뭐 프레임 전쟁을 하면서 여러 시도를 하는데 그걸 좀 더 체계적으로 국가 공권력,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정원과 군 정보기관까지 투입시킨 게 이명박 정부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하게 된 이유는 촛불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를 보면서 왜 저렇게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는가를 분석해 보니까 당시에 다음 아고라, 뭐 오늘의 유머, 트위터 같은 이런 온라인 생태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주고받고 거리로 모인다는 걸 알고 거기를 이제 점령하기 시작한 거죠. 거기에 이제 국정원과 군 정보기관을 그 투입시켜서 말 그대로 군사작전하듯이 움직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하고 사이버 내란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여기에 우리가 보통 그 뭐 대안에 대해서 뭐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 소통을 더 많이 하자, 뭐 겸손하게 경청하자 이런 얘기가 왜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를 전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뭐 조직도가 굉장히 많이 얽혀 있는데 뭐 연재욱, 옥도경 이들은 육사 38기입니다. 육사 38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김영현이 육사 38기고 실제로 당시에 그 김영현한테 응원 편지까지 보냅니다. 한 명 빼고. 한마디로 이들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김영현과 같은 이런 그 활동을 뭐 지지도 하고 실행에 옮겼다고 볼 수 있고요. 뭐 서천호라는 정치인도 지금 현역 정치인인데 국정원과 경찰의 주요 보직을 맡아서 이런 각종 공작을 했던 사람이고 사면 발표 전에 국힘당에 비공개로 공천 신청을 해서 같은 당 경쟁자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윤석열이 왜 이런 사람들을 특별 사면을 해줬는가? 그것도 무리수를 둬가면서 이것도 아직 밝혀질 게 좀 많다고 보고요. 결국 이게 기승전 이명박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건 그때 활동했던 이런 사이버 내란 세력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2023년, 24년에 다 풀려납니다. 특별사면을 받게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에 이제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요 주요 실행했던 사람들 혹은 브레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행보를 계속 보고 있는데 23년에 뭐 김태효라든지 아니면 뭐 원세훈 그리고 실제 그 국정원과 군 정보기관의 실행을 맡았던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걸 보면서 윤석열이 지금 온라인에 뭐를 뿌리고 있는가 이거를 당연히 이제 예측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뭐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 사이버 안보위를 만든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명분을 되게 잘 만들잖아요. 뭐 앞서서도 얘기 나왔지만 경제성장이란 명분을 깔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막 노동자들 탄압한다든지 이게 너들을 위한 거다. 마찬가지로 이제 안보도 똑같죠. 이게 안보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그동안 실제로 아까 중전부터 해왔던 거는 뭐 간첩몰이하고 소위 이제 반공을 그렇게 정치로 활용해왔던 패턴이 거의 그대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요즘은 뭐 자유대학 같이 젊은 마스크들을 앞세우면서 마치 이건 옛날 얘기고 다 지나간 얘기고 민주화 이후로 그런 건 사라졌다. 지금은 어떤 전쟁이 아니라 경쟁이다 라고 겉으로는 포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들의 세계관 그리고 쓰는 워딩 그리고 실제로 뭐 윤석열 캠프 때 자기들끼리 지칭했던 표현도 특전사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전쟁을 펼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얼마나 저들이 치밀하게 움직였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이건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군뿐만 아니라 경찰도 계속 저렇게 여론 조작에 동참을 했었던 것도 있고요.
과거에 이제 용산 참사를 덮으려고 경찰이 이제 역풍을 맞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한다고 하냐면 강호순이라는 범죄자가 유명하니까 그 사람을 경찰이 잡으면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프레임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제 그때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윤 정부에 다 모였는데 대표적으로 12구 참사 때 그럼 저들이 어떤 일을 벌였을까? 이건 이제 추측의 영역이지만 뭐 마약 사건 같은 걸 계속해서 엉뚱한 연예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들고 이런 것도 조금 더 수사로 자세히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벌어졌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원세훈의 지시 강조 말씀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가져온 거예요. 단어만 주목해서 보면 종북 좌파 세력들이 인터넷을 점령했다 그러고 청소해야 된다 그러고 뭐 야당이 되도 않는 소리 하면 강에 쳐넣어야 된다 그러고 뭐 여의도에 진출한 종북 좌파들 저거는 이제 소위 배지를 단 정치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내 종북 좌파 척결하는 건 물론 동조 세력도 면밀 점검하고 사회에 발붙일 수 없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원세훈 개인이 뭐 극단적인 얘기를 했다라고 볼 사안이 아니고 저들의 세계관을 계속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내용은 노상원 메모랑 비교해서 보시면 거의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개인이 돌출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저들의 이 핵심 유니버스 요걸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고 요거 말고도 온갖 공작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원세훈 국정원의 표적이로는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요 글로도 제가 적어놓긴 했지만 뉴라이트의 핵심 세계관은 승리한 게 정의다. 그러니까 일단 이기고 보자. 이기는 게 정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걸 다른 표현 방식으로 지금의 청소년들과 청년들까지 세뇌를 시키고 있는 건데 그 대척점에 있던 게 김대중 전 대통령도 계셨지만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의는 승리한다. 그래서 그 유명한 연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계관의 충돌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들 입장에선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물질적인 그런 그러니까 물리적인 그런 죽음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그런 생각까지도 저들은 말살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나.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심리학자까지 동원해서 아주 끔찍한 짓들을 저질렀고 최근에 이제 노무현 재단 내부에서도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들이 어떻게 사이버 테러를 하는가, 그때그때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오염시키는가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문영배 대행이 한창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땐 음란수계, 행범방 뭐 이런 단어들을 쓰고 뭐 지금 카톡 검열이란 말도 쓰고 뭐 그러면서 친중 프레임을 계속 퍼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프레임 전쟁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고 어쨌든 저들은 지금 기승전 이재명 민주당 독재로 가서 탄핵에 시동을 걸려고 할 겁니다. 지금 이미 뭐 김민수 수석 최고위원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따 김내훈 작가님도 말씀 주시겠지만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뭐 팩트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이미 의미가 없을 정도로 탈진실의 시대가 된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내러티브, 서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주목을 해서 볼 필요가 있고 더 이상 저것들은 한 줌이라고 넘어갈 상황이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정보 유통 창구에 주목을 할 필요도 있는데 요거는 시간이 좀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극우단체 이게 지금 제트케와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거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깽판이고 영업 방해다라고 규정을 하고 현수막에 대해서도 대응하고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대응하는 게 지금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뭐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되나 싶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들은 표현의 자유, 익명 그리고 유머를 굉장히 자기들의 핵심 무기로 삼으면서 차마 그 옹호할 수 없는 논리들까지도 당당하게 퍼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어제 이제 뭐 헌법 수호 차원에서 뭐 TF를 그 김민석 총리가 그 준비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각 그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뭐 여러 그 관변 단체라든지 이런데 알박기한 뉴라이트의 씨앗들 여기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건 이 김태효라든지 이런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만 전혀 이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알려갈 것인가 여기에 좀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사이버 심리전 차원에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역량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봅니다. 이건 일방적으로 뭐 이쪽에 브레인들이 나와서 어떤 방향으로 가자라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저는 인맥, 자금, 정보 요 세 가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 판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더 시간이 되면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쭉쭉 넘어가고 결론적으로 이제 20분이 거의 다 돼서 마무리를 하자면
정보기관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뭐 AI라든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명분은 그럴듯하게 깔아놓고 있지만 여기서 권한이 더 강화가 되면 전 큰일 난다고 보고 있고요. 이건 이따가 그 대화를 할 때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지전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소위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이건 문화, 뭐 교육, 뭐 기술, 법과 제도 등등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오늘은 요 핵심적인 문제들, 그동안 온라인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 왔는지를 간략하게 준비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